오늘 비행기가 연착이랍니다. 릴레이 타임이 30분 정도네요. 휴, 오늘도 저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저는 한국인 비즈니스 커리어 우먼 37세 박수진입니다. 현재 카페 777의 글로벌 CMO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는 27세에 처음 카페 777의 알바생으로 들어가서 현재의 최고 마케팅 임원으로 성장했답니다. 초기 알바생일 때 겪은 직장 갑질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도 지금의 카페 777도 있는 것이겠지요. 저의 성공과 지금의 성과는 물론 완전 0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저는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네요.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하필이면 이 작은 매장에서 시작했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하곤 합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진짜 기적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고들 하잖아요. 그냥 거기서 시작했어요. 저는 박수진.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호텔 경영학 MBA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두바이 등 세계 유수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컨설팅을 해온 글로벌 경영 전략가였습니다. 수십 개의 브랜드를 살리고 수천 명의 점장을 키워낸 제게 현장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페 777의 창립자이자 현재 회장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특권도 없이 저는 신입 아르바이트생으로 청담점에 들어갔습니다. 회장과의 관계는 철저히 비밀로 유지됐고 제 이력도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프랜차이즈의 진짜 변화는 제도나 정책이 아닌 현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시스템이 회사를 바꾼다고 믿지만 저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먼저라고 믿었습니다. 단 한 명의 리더, 단 한 번의 결정, 단 한마디의 존중이 조직을 바꿉니다. 저는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우연히 가족 모임에서 저녁 식사 시간. 그때 삼촌인 카페 777의 회장님이 저에게 지나가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사 직영 프랜차이즈 지점 중 실적이 낮으면서도 인력 교체와 내부 민원이 많은 지점 10곳이 있는데 정말 이 10곳을 잘 개선하고 싶은데 수진이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이게 가능하겠니?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알바생 생활이 시작되었었죠. 참, 지금 생각하면 인생을 바꿀 중요한 저녁 식사 자리였네요. 이 이야기는 그런 저의 실험이자 증명이자 그리고 또 하나의 출발점입니다. 카페 777 청담점에서 시작된 변화는 어떻게 전국으로 그리고 세계로 퍼져나갔을까요? 이제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시작은 그저 커피 한 잔과 그리고 마음 한 스푼에서부터였습니다. 행운의 숫자 7이 3번이나 겹친다는 의미에서 카페 777은 단골들 사이에서 행운이 머무는 곳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내부 관계자들에게 이 청담점은 또 다른 의미로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거긴 본사도 손 못 대요. 박지우 지점장님은 건들면 큰일 나. 그런 소문이 당연하다는 듯 돌아다니는 곳. 저는 그곳에 알바생이라는 신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본사 내부에는 작은 파장이 있었습니다. 인사팀과 윤리감사팀이 공동으로 시작한 현장 조직 문화 진단 TF에 외부 요원 3인이 비공식 파견되었고 그중 한 명이 바로 저였습니다. 단순히 커피를 만드는 법이 아니라 매장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말을 잃어가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그 어떤 봉지나 환영도 없이 시작된 현장 진단. 저는 본사 직함도 배경도 숨긴 채 그냥 알바 수진이 되었습니다. 청담점의 분위기는 겉보기엔 완벽했습니다. 유니폼은 깔끔했고 음악은 늘 적절했고 고객 응대 매뉴얼은 정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엔 철저한 통제와 억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위치 옮기라고 했지? 박지우 지점장의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모든 결정은 지점장 1인의 입에서만 나왔고 직원들은 고개만 끄덕이는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일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무렵 저는 유리 선배와 처음 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너 혹시 여긴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다들 참는 거야. 월급은 나오니까. 그리고 여긴 본사에서도 아무도 못 건드려. 그녀의 말은 이곳에서 이미 많은 이들이 수능해버렸음을 의미했습니다. 박지우 지점장은 저를 수습이라며 유독 까다롭게 대했습니다. 수진 씨는 커피 내리기 전에 말부터 고쳐야겠네요. 고객 응대 톤 다시 교육합니다. 그는 단순한 실수조차 권위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했고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통제하고 싶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내장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병영을 통솔하듯 직원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참는 알바가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근무 후에는 매장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해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암호화해 업로드했습니다. 대화, 행동, 시선, 그리고 침묵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었고 누군가는 이 데이터를 읽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곧 말하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담점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에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냅킨 방향이 맞지 않거나 잔이 테이블 중앙에서 조금만 벗어나 있어도 지점장의 호통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했지? 정렬은 감정이야. 감정. 그는 마치 예술 연출가처럼 디테일을 강조했지만 그 밑에는 통제를 위한 집착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그를 지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할 수 없다는 표현이 더 적절했을 것입니다. 하루는 손님이 남긴 음료 위에 작은 벌레가 빠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유리 선배가 사과하고 교환을 제안했지만 박지우 지점장은 매장 안에서 그를 공개적으로 꾸짖었습니다. 그걸 바로 처리 안 하고 손님이 먼저 보게 해? 그러니까 매장이 이런 소리 듣는 거야. 그녀는 손을 조용히 모은 채 고개만 숙였고 그날 퇴근길엔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은 저를 오래도록 가라앉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오래 남아 매장 청소를 도왔습니다. 유리 선배는 바닥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언젠가 이 카페에서 정말 손님들이 웃으면서 머무는 걸 보고 싶었거든. 그땐 내가 잘못된 꿈을 꾼 줄 몰랐지.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건 분노도 슬픔도 아닌 체념이었습니다. 순간 기록자로서의 사명감이 아닌 동료로서의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보고서는 갈수록 분량이 많아졌고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직원별 감정 반응, 고객 응대 시 스트레스 수치, 회의 시 비언어적 위계 표현까지. 그중 유리 선배의 상황은 제게 가장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본사 윤리감사팀의 지도 요원에게 전송된 일일 보고서 상단에는 그녀의 이름이 첫 줄에 올라 있었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현장 진단이 아니라 구조 변화를 위한 증거 수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지우 지점장이 제 노트를 유심히 보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지만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누군가 제 자리 주변을 뒤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트를 집에 가져갈 때마다 표지가 조금씩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확신했습니다. 심증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는 긴장감이 매장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긴장 속에서도 희미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유리 선배가 다시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혹시 무슨 일 꾸미고 있는 거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제 눈을 보고 무엇인가를 읽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응원할게. 그건 연대의 시작이었고 이 작은 균열이 곧 무너짐의 전조가 될 것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프린터에서 출력한 내부 보고 초안을 깜빡하고 남겨둔 일이 있었습니다. 유리 선배가 그 종이를 발견했고 며칠 뒤 지점장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노골적인 말을 하지 않았지만 대신 미묘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 글 쓰는 거 좋아해요? 그는 커피잔을 닦으며 묻는 척했지만 노트를 향한 그의 시선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감시가 시작된 것은 명백했습니다. 재고 정리를 2번 확인하라는 지시, 자리를 비울 때마다 제 노트 위치가 달라진 점, 대화에 끼어들려는 동료들의 어색한 침묵까지. 누군가는 저를 피했고 누군가는 저를 시험하려 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투명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박지우 지점장의 견제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말끝마다 본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청담점이야 뭐 본사에서도 눈치 못 주잖아요. 아무리 감사를 해도 결국 장사는 성적표로 말하는 거죠. 그 말은 스스로를 방어하는 동시에 누군가에게 보내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노트를 처음으로 가방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저녁 마감 무렵 유리 선배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진아, 조심해. 지점장이 뭔가 눈치챘어. 나중에 보고서 같은 거 쓰고 있으면 최소한 자리 비우지 마.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저와 그녀는 명확히 같은 편이었습니다. 며칠 뒤 본사 HR 부서의 예고 없는 사전 점검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점장과 팀장급 외 직원들은 해당 사항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전 지점장은 처음으로 긴장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이건 정기 감사 아닌데 왜 아무 연락도 없었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있었습니다. 감사팀은 조용히 자료를 수집했고 인터뷰 일정이 공지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지켜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지금은 행동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박지우 지점장도 저도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선 것입니다. 진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었고 이 모든 시작이 곧 폭풍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팀의 방문 이후 매장 안의 공기는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지점장은 이전보다 훨씬 더 조용해졌고 직원들은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손님 응대 다들 신경 쓰세요. 요즘 분위기 알잖아요.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만 말끝의 떨림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절대자처럼 군림하던 그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예상치 못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본사 감사보고 초안 작성 요청이었습니다. 박수진 요원, 현장 책임자로서 간단한 보고를 정리해 주십시오. 이제 제 역할은 단순 기록자를 넘어서 공식 의견 제출자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제 손끝에 매장의 방향이 달려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두려웠고 더 많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출력하고 나왔을 때 유리 선배가 인쇄물을 슬쩍 보았습니다. 수진아, 이거 본사 양식이네? 순간 저도 모르게 종이를 감쌌습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의 단순한 알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며칠 뒤 박지우 지점장은 퇴근 직전에 저를 불렀습니다. 프린터에서 출력한 거 내가 잘 봤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수진 씨는 누구야? 왜 이런 보고서를 써? 그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본사 윤리감사 TF 소속 파견 요원입니다. 그 말에 그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이상하더라. 다들 내 말만 믿을 거라 생각해. 저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믿게 할 자료를 충분히 모아왔습니다. 다음 날 본사에서는 저의 최종 보고서 접수를 공식화했습니다. 윤리감사실장은 전 직원 인터뷰를 바탕으로 인사 조정 논의를 예고했고 회장이 직접 청담점에 시찰을 올 것이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처음으로 제 이름을 걸고 이곳에 설 준비가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의 시작이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담점 매장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시찰을 나올 것이라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지점장 박지우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굳어졌습니다. 전 직원, 매장 점검 철저히 하세요. 유니폼, 위생, 고객 응대까지 모두 확인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날이 오기를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시계가 오전 10시를 가리킬 무렵 매장 입구에 벨이 울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인사팀 직원들이 먼저 들어섰고 그 뒤를 이어 회장이 조용히 입장했습니다. 카페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평소보다 차분한 표정으로 매장을 둘러보는 동안 박지우 지점장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다 회장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저는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수진이니? 회장의 첫 마디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보았고 박지우 지점장의 얼굴은 경직되었습니다. 네, 회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죠?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수진 씨는 내 조카야. 내가 직접 추천한 인재야. 윤리감사 TF 최연소 실무책임자고 향후 우리 회사의 성장을 담당할 핵심 인재이지. 그 한마디에 매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박지우 지점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 친구가요? 회장은 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에 있던 사촌오빠인 박진명 이사가 미소를 짓지만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청담점의 조직 문화와 리더십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본사 차원의 시범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박수진 씨는 그 책임자입니다. 그 순간 회장의 옆에 있던 윤리감사실장님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이건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매장의 수익을 위해. 박지우 지점장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그가 쥔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이 말을 듣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윤리감사실장님이 나서서 박지우 지점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사 수익은 직원의 존엄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로 박지우 지점장은 직무정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후속 조치는 내부 절차에 따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박 지점장은 이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점장의 표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는 천천히 감사실장 뒤를 따라 매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매장은 정적에 잠겼고
모두가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수진이고 본사 윤리감사 TF 실무 책임자로 이번 프로젝트의 현장 총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을 당당히 말한 순간 매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박지우 지점장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청담점 매장은 정적과 혼란이 동시에 감돌았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침묵은 억눌린 감정이 해소되는 순간의 안도감이었습니다. 윤리람 사실은 본격적인 후속 조치를 개시했습니다. 각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면담은 단순한 조사라기보다 지난 시간을 토해내는 고백의 시간이었습니다. 유리 선배는 가장 먼저 면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면담이 끝난 후 나오며 그녀는 저를 바라봤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에 그녀의 모든 용기와 감사가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며칠간의 감사 이후 본사는 공식 발표를 통해 지점 내 운영 방식의 전면 재구성을 예고했습니다. 단순히 지점장을 교체하는 것이 아닌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식이었습니다. 매뉴얼, 근무 스케줄, 팀회의 방식까지 전면 수정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저의 핵심 팀원 및 지점의 현장 직원들과도 많은 의견을 교류했습니다. 유리 선배가 어느 날 커피를 한 잔 내어 제게 건넸습니다. 이제 정말 웃어도 되는 거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방식으로 웃을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내가 누군지 전혀 몰랐어. 하지만 이상하게 믿음이 갔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름이나 배경이 아닌 매 순간 쌓아온 태도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달이었다는 걸. 정식 회의가 소집되었고 저는 카페 777 청담점 조직문화 개선 책임자 자격으로 회의 테이블 중앙에 앉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후 이 공간은 단순한 커피숍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을 서로를 지지하고 성장시키는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 말을 마치고 난 뒤 저는 처음으로 청담점 전 직원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건 환호가 아닌 연대의 표시였습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수진아, 내가 보여준 방식이 바로 본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란다. 그 말 한마디는 제가 이 모든 과정을 견딘 의미를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청담점은 더 이상 특별한 곳이 아닌 모두에게 열려있는 진짜 행운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본사 인사 발표가 전사 메일로 전달되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지만 의미는 달랐습니다. 청담점 조직문화 개편 및 신규 리더십 임명 공지. 그 아래에는 제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수진 카페 777 청담점 운영총괄 매니저 겸 이사 겸임. 드디어 숨기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서 진짜 이름으로 이 매장을 다시 설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임명 소식이 전해진 날 팀원들이 조심스럽게 제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동안의 거리감 때문인지 어색한 웃음이 오갔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리 선배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박수진 점장님으로 시작해봐요. 우린 준비돼 있어요. 그녀의 말은 제게 축복이자 책임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들을 지켜야 할 차례였습니다. 청담점의 변화는 외부에도 빠르게 알려졌습니다. 내부 개편 사례가 본사 사내 뉴스레터에 게재되었고 현장 중심 리더십 모델로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그 후 전국 매장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이어졌고 저는 각 지점의 매니저들과 온라인 브리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담점은 이제 카페 777 문화혁신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청담점의 아침은 달라졌습니다. 팀원들은 웃으며 인사를 나눴고 이전엔 침묵만 맴돌던 회의 시간에는 자유로운 아이디어가 오갔습니다. 오늘은 메뉴에 작은 변화를 줘볼까요? 좋아요. 고객들도 신선하게 느낄 것 같아요.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매장의 풍경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본사는 청담점 운영 시스템 파일을 전 지점에 배포하고 수진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팀원 자율 체크리스트, 감정, 피드백 보드, 오픈토크의 포맷까지 모두 청담점에서 실험된 모델들이었습니다. 제가 단순한 감시자였던 시절의 기록이 지금은 모두를 위한 기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촌오빠 박 이사님이 직접 매장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밝은 얼굴로 매장 안을 둘러보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이곳이 진짜 777이구나. 모두에게 행운이 퍼지는 장소. 수진이가 고생했네. 아니 박 지점장이 고생했어 라고 해야 되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오빠, 아니 박 이사님. 그리고 그 순간 제가 꿈꾸던
진짜 매장이 눈앞에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청담점의 변화는 하나의 시작이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수진 시스템을 전국 지점의 표준 운영 모델로 채택했고 카페 777 혁신 TF가 정식 발족되었습니다. 저는 본사와 함께 전국 순회 워크숍을 기획했고 매주 다른 지역 점장을 대상으로 현장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카페 777의 행운은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워크숍의 시작을 알리는 슬로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외부 활동과 병행하며 청담점을 계속 관리했습니다. 여전히 이곳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현장이었고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낸 곳이었습니다. 팀원들과의 관계도 더 단단해졌습니다. 유리 선배는 교육 담당 리더로 승진했고 이전보다 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회의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상하 관계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한방통사에서 청담점의 사례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로 했고 촬영은 일주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떨렸지만 진심은 화면을 통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일하러 오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러 오는 거예요. 제 진심이 시청자에게도 닿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해외에서도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유럽의 몇몇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왔고 박수진 리더십을 현지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도입하고 싶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본사는 저에게 새로운 제안을 건넸습니다. 글로벌 윤리문화센터 신설 및 초대 디렉터 제안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점 앞에 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수락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기회를 얻지 못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본사는 흔쾌히 수용했고 저와 함께 행운 청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브랜드 확장이 아니라 청년의 꿈과 가능성을 위한 플랫폼이었습니다. 몇 개월 후 카페 777 청담점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따뜻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유리 선배가 밝은 목소리로 신입 직원을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박수진 디렉터님도 여기서 시작하셨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됐죠. 그 공간은 더 이상 단순한 매장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행운이 시작되는 진짜 777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프랑스 파리의 카페 777 파리를 91번째 글로벌 프랜차이즈 지점으로 오픈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 깊은 감동과 희열을 느끼셨으면 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기본인 것 아시죠? 부탁드릴게요. 꾹 눌러주세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열정이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하나씩 조금씩 나아갑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